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거나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클립스 지난번에 열었던 것처럼 이클립스 실행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클립스를 실행했던 그런 결과 화면인데요. 자, 이클립스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성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생성할 건 아니고 이클립스가 그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 프로젝트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파일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New라고 하는 거를 가시면은 오른쪽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딜 찾아봐도 자바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클립스를 받을 때 어떤 버전을 받았냐면 자바 22 버전의 IDE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에디션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으로 프로젝트가 목록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바 개발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선택한 내용이 자바 2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픈 퍼스펙티브 눌러보니까 퍼스펙티브를 열 수 있다는데 여기 나오는 목록들이 다 퍼스펙티브래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일단 자바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서 오픈.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됐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고 뭐지? 이거 한번 클릭해 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일단 확대하지 말고 전체 화면에서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도구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다 창인데요. 창인데 이거 다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들은 제가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여기 올 수도 있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현재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또는 현재 문서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거나 현재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 그리고 실행하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창들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헬로 자바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출력하는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다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창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례로 콘솔 창을 한번 띄워볼까요? 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쇼 뷰라고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띄울 수 있는 창들의 수가 되게 많은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더 누르면 더 많은 도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중에서 콘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콘솔이 여기 나온 거예요. 모양이 아이콘을 보면은 도수창같이 생겼잖아요. 모니터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뭔가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출력이 됩니다. ID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I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탐색기 역할하고 편집기, 그 다음에 콘솔 창 이렇게 해서 여러 창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아놓고 개발 좀 더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창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 도구들을 널브러뜨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도구들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아니면 도수창을 여기다가 자기 편할 대로 놓으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배치를 두고 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꺼내놓고 이거를 자바 퍼스펙티브라고 하고 자바 2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꺼내놓고 배치한 다음에 이거를 자바 2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메뉴도 달라집니다. 뉴 눌러보니까 지금 어때요? 자바 2를 선택한 상태니까 근데 자바를 선택합니다.
자바 퍼스펙티브. 그러면은 메뉴가 달라지죠. 아까는 안 보였던 프로젝트가 보여요. 자바 개발을 위한 것으로만 이제 메뉴가 한정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이게 뭐죠? 네, 마법사입니다. 위저드예요. 자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위저드입니다. 파일을 만든다고요? 그걸 왜 만들죠? 일단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클립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클립스는 저희가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할 때 소스 코드를 하나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소스 코드를 여러 개 만들겠습니까? 여러 개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프로젝트를 컴파일을 해주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 자바 개발을 위한 이 도구가 이클립스가 그 파일들을 컴파일 대신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파일 시작할 필요 없어요. 이 도구를 쓰면. 그러면 이클립스가 대신해 주려면 어떠한 파일들이 컴파일하기 위한 목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 제가 자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명을 쓰고, 이 디렉토리에 가면은 이 프로젝트 명의 파일에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컴파일하기 위한 옵션들이나 실행 환경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일단 그 파일이 있어야 그 정보를 통해서 이클립스가 우리가 개발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이 피니시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소스 코드를 나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파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 파일을 클릭할게요. 여기다가는 프로그램 .java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왼쪽에 이제 프로그램 .java라는 것이 여기 목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한 이 파일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일단 한 폴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드라이브 하셔서 저희가 아까 했던 내용을 가시면은 자바 폴더 안에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폴더가 됩니다. 이 안에 예약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 소스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있다? 예, 소스 목록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걸 컴파일하게 될 거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비닐한 디렉토리 안에 그 결과물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팅즈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이걸 열어보면은, 일단 메모장 열어볼게요. 컴파일 옵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타겟 플랫폼이라든지 뭐 컴파일 옵션 이런 버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곧 여기 비주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디렉토리를 비롯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구조라든지 파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이클립스가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정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직접 손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려면 소스 코드를 추가하고 코드를 편집한 다음에 실행만 하면 돼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일단은 어떻게 컴파일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를 여기다 옮겨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잘 안 보이죠? 자, 보이나요? 갑자기 지금 코드가 커져 보이죠? 어떻게 된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단축키 쓴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덧셈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커져요. 한 번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세 번 누르면 점점 커지죠. 본인에게 맞는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또 창이 좀 작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거 탭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 그 다른 도구들이 숨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도구를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싶으면은 탐색기만 볼 때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 원래대로 다른 것들 다 확장해서 보겠다.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위에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지 마시고 이거 누르세요. 아니면은 위에 런에서 런 누르시면 되는데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F11. 일반적으로 코드 작성할 때는 키보드를 누르기 때문에요. 키보드 누르다가 마우스 잡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막 키보드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도수창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창을 띄웠을 때는 밑에서 나오거든요. 어때요? 컨트롤 F11 누르니까 작업했던 내용들이 바로 반영돼서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이거를 도수창을 띄워서 컴파일 다시 하고 실행 다시 하고 편집기 다시 띄워서 편집 다시 하고 그런 작업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지금 어때요? 훨씬 편하죠? 통합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몇 가지 편집적인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 줄도 넣었고 그 다음에 일부러 들여쓰기도 했어요. 이걸 들여쓰기 안 하게 되면 코드가 보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합시다. 어때요? 한 줄을 쭉 있으면은 이 중괄호라고 하는 녀석의 포함 관계가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코드는 식별하기 좋은 방식으로 잘 정리하는 게 좋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들여쓰기를 우리가 반드시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들여쓰기를 생활해도 가끔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방법 쓰셔도 돼요.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줄 간격을 맞춰줍니다. 들여쓰기가 되죠. 만약에 내가 이것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만 또는 요거만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에도 맞춰줍니다. 괜찮죠? 이렇게 코드 작성하다가 얘를 내가 들여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고 탭을 누르거나 반대로 내어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hift 탭을 누르시면 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자동 정렬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코드 편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또 하나, 내가 이 녀석을 위로 올리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코드 위로 올리려면은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위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붙여넣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고 다시 내리는 방법을 쓰려고 하면 선택하고 Alt 키 누른 다음에 화살표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내려가요. 또 위에 화살표 누르면 올라가요.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걔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Alt키와 함께 화살표 키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편집하는 기능에 대한 단축키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